자, 6단원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입니다. 저 뒤에 공간 벡터도 배울 테니까, 그치? 그때도 공간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 나오겠네. 근데 왜 교육과정을 이렇게 분해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 그치? 예전에는 공간 벡터 배우면서 그 안에 평면 벡터랑 공간 벡터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하면은 한 변의 설명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말이지. 아무튼 교육과정이나 이렇게 그 교과과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전공자들인지 의심이 가. 자, 첫 번째 평면 벡터의 성분입니다. 자,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위치 벡터를 배웠잖아. 그죠? 위치 벡터를 통해서 위치 벡터를 적용시키면 모든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만들면은, 그치? 그 벡터의 끝점을 좌표로 표현하면은, 즉 좌표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좌표가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점이 아니고, 그치? 시작점이 원점이었고 끝점이 그 점이 되는 벡터로 1대1 대응이 된다 그랬지. 자, 그렇게 했을 때 벡터, 자, 그러면은 이제 위치 벡터의 개념을 생각할다고, 그치? 시점은 원점이니까 여기 점 A가 있고, 그치? 이 점의 좌표가 A1, A2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치? OA 벡터를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치? A1, A2로 이렇게 쓴단 말이지. 이게 벡터가 된 거죠, 그치?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치? 그러면 이 표현상에서 우리가 이 모든 벡터의 성질을 다 표현했어, 그치? 크기도 나타낼 수 있고, 방향도 나타낼 수 있고, 그죠? 연산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텐데 우선은 요걸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는 혹시 뭐 해야 되지? 첫 번째? 여기서 상등부터 나왔네. 그치? 연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를 먼저 배워봅시다. 이미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단위 벡터가 뭐라고? 크기가 1인 벡터를 뜻한다 그랬죠. 그죠? 크기가 1인 벡터야.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루면 뭐였어? 이 원의 이름이 뭐지? 이게 단위원이야, 이게. 그치? 단위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그럼 크기가 1인 벡터는 종점이 어디 있겠냐? 종점이. 이 단위원 위에 있겠지. 시점이 다 원점이니까. 그치? 요런 놈 다 단위원이야. 크기가 1인 거잖아. 크기가 1인 벡터.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XY 직교좌표계를 쓰니까 모든 점들은 이렇게 X좌표랑 Y좌표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벡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치? X축 방향으로 1,0이 되는 이런 벡터가 하나 있겠고, 혹시 Y축 방향으로 혹시 0,1이 되는 이런 벡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단위 벡터 중에서 혹시 그 X축 방향으로 1,0인 벡터를 우리가 2, 1 이렇게 씁시다. 이 벡터는 그러면 1,0 이렇게 나오겠죠.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2, 2라고 쓰면은 이 벡터는 0,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 벡터 A가 있으면 이 방향으로도 단위 벡터가 있겠죠. 그치? 그 벡터를 우리가 2라고 썼을 때, 그치?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지? 벡터 A로? 이 벡터. 그치? 크기가 1이고 방향이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럼 요 벡터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그치? OA 벡터의 크기는, 그치?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우리가 OA 벡터, 혹시 OA 벡터랑 방향이 같으니까 이 벡터의 실수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실수배인데 이 크기를 이 크기로 나눠주면은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쓴다고? OA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굳이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요놈의 성분은 그치?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었고, 그치? 이 벡터는 A1, A2 이렇게 실수배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분의 A1, 그치?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분의 A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치? OA 벡터가 그치? 4,3 이렇게 나왔대. 그치? 그럼 OA 방향의 단위 벡터 2는 어떻게 되겠냐? 이 방향의 크기 얼마야? 벡터 A의 크기 얼마지? 4,3이니까 4, 4, 16, 3, 3은 9 더하면 25니까 5의 제곱이잖아. 크기 5지 5. 그럼 이놈은 OA를 뭘로 나눠주면 돼? 5로 나눠주면 돼. 그치? 그럼 5분의 4, 5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단위 벡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두 벡터가 있다 그랬지. 그치? 두 벡터. 얘가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OA 벡터는 A1, A2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요 놈은 두 개의 좌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즉 A1, 0 더하기 그치? 0, A2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A1이라는 녀석 곱하기 1, 0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치? A2 곱하기 0, 1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지? 근데 요게 아까 2원 벡터 했으니까 A1의 2원 벡터 더하기 A2의 2, 벡터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죠? 아,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지? 이 벡터를 요런 식으로. 아, 성분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을 그냥 일반적인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공간 벡터를 배우고 있다면 그때는 X축, Y축, Z축 위에 있는 그치? 성분들을 집어넣어서 A1, A2, A3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러면 Z축 방향의 기본이 되는 0, 1 벡터는 E3라고 표현을 하겠고 그러면 걔는 그치? 여기 A3가 있으니까 더하기 A3, E3 이런 식으로 성분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에 불과합니다. 공간 벡터는. 근데 그걸 왜 굳이 이렇게 분해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 어렵지도 않은 내용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자, 이를테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치? 벡터 OA가 3,4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주죠? 3 곱하기 2원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다 됐나? 단위 벡터를 표현하겠고 혹시 이 안에 벡터의 크기도 혹시 표현하면은 단위 벡터 표현했고 그치? 두 번째 그치?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선분의 길이니까 그치? 이놈이 A1, A2라고 했을 때 그치? 벡터 OA의 크기는 그치? 좌표의 길이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그치? A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치? 자, 세 번째는 이제 방향 코사인이 나옵니다. 아,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방향 코사인. 자, 방향 코사인이 무엇이냐? 방향을 나타내는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나타내는 벡터의 성분인데,
자, 이를테면은 저기서 저 벡터 OA가 있잖아. 그치? OA 벡터가 A1, A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응. 여기가 A1, A2고, 그치? A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여기서 X 성분과 Y 성분이 나와 있는데, 그치? X 성분은 X축의 양의 방향. 그리고 Y축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X축의 음의 방향도 있는데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 중에서 무조건 양의 방향 기준이야. 그럼 이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놈을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이 벡터가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있겠죠. 이게 베타래, 베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벡터에서 요 알파랑 베타의 코사인 값들 말이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값을 이 벡터의 방향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치? 자, 잘 봐봐.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이제 벡터 OA의 크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그치? 요 아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은 요 직각 삼각형에서, 그치? 요 성분이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의 길이 자체가 A1이 되겠죠. 그치? 아, 그럼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치? 여기서 코사인 알파는 얼마라고? 그치? 벡터 OA의 크기 분의, 그치? A1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이걸, 그치? 구체적인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루트 A1의 제곱, A2의 제곱의 합분의 A1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마찬가지로 혹시 Y축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또다시 직각삼각형이 되겠고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그치? 코사인 베타라고 할 텐데 요 놈의 성분이 A2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OA의 크기분의 그치? Y 성분 A2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2가 되는 거고 그치?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라. 그러면 근데 우리 요 성분 아까 앞에서 보지 않았어? 그치? 여기에 있네. 그치? 오, 뭐지? 단위 벡터야. 그치? 그 방향의 단위 벡터의 성분들이 뭐라고? 방향 코사인 값이라고. 알겠습니까? 즉, 그 이 벡터 있지? 이 벡터. OA 벡터의 크기로 나눈 단위 벡터 말이야. 그치? 그게 단위 벡터 이 벡터인데, 그놈 여기다가 쓰면은, 그치? 요 놈은 다시 OA 벡터의 크기 이렇게 쓰겠고, 요 벡터는 아까 말했던 A1, A2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OA 벡터의 크기분의 A1, 그치? OA 벡터의 크기분의 A2, 그치? 이렇게 표현됐는데 단위 벡터들이, 그치? 이게 뭐였어? 코사인 알파고 코사인 베타잖아. 그러면 단위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치? 아, 단위 벡터는 그 방향의 방향 코사인들로 성분이 구성된 벡터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다. 그치?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벡터가 1사분면에 있는 벡터지. 그렇기 때문에 저 A1과 A2의 성분이 양수지. 자, 근데 여러분들 아직 삼각함수를 미적분 2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뭐 미적 2를 아직 선행 안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둔각의 삼각비를 잘 모를 거 아니야. 그치? 뭐 우리 조만간 뭐 월요일부터 배우지 않겠어? 월요일은 당장 지수지. 한 다다음 주쯤 배울 겁니다. 치킨 다 치워버렸어? 아니, 치워야지. 뭐 어떻게 먹어, 그걸. 어? 아니, 저기 있냐? 일단 쉬는 시간에 버려. 먹지 마. 그러면, 선생님, 벡터가 만약에 2사분면에 있는 이런 벡터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벡터.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2,3 이런 벡터가 있다. 그치? A가. 그치? 마이너스 2,3 이렇게 나와 있대. 그치? 그럼 이 벡터의 그치? 방향 코사인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치?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요 각이지. 요게 알파야.
둔각이 나오네. 그지? 그리고 요 각이 뭐다고? 혹시 y축의 양의 반인가 이루는 각이 베타가 되겠죠. 그럼 알파는 둔각, 베타는 예각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값에서 코사인 둔각, 즉 코사인 120도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코사인 120도가 여러분들 지금 저거 어떻게 코사인 120도를 정의 내리지? 살짝 중학교 삼각비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죠.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는 사실은 삼각비가 아닙니다. 삼각함수가 아니야 원래는. 근데 어린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얘들 예각만 다뤄라고 해서 그 삼각비를 길이로 표현한 거지 원래 진정한 삼각비는 길이가 아니라 좌표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좌표는 삼각함수는 말이야 원래 시작이 원에서 시작한 거라고. 원에서. 사인 값이 뭐냐면 그치? 사인 값의 정의만 잠깐 내려주면 말이야. 삼각함수 좌표에서 시작됐는데 그치? 이렇게 O가 있고 여기 P가 있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고 쳐보자. 그럼 요놈의 좌표가 x, y고 그치? 이게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고 반지름이 r이라고 쳐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지. 그럼 요 길이는 항상 그치? 길이니까 요놈은 양수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 OP가 그치? 원 위를 움직이는 바늘이지 바늘. 그치? 바늘을 뭐라 그러냐 바늘. 한자로. 나도 잘 몰라. 바늘 경자를 쓸 거야 아마. 그래서 얘를 동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동경이랑 우리가 기준이 중요하잖아. 그치? 우리가 수직선상에서도 항상 기준이 되는 점이 원점이죠. 그치? 원점에서 우측으로 가면은 우리는 플러스로 계산하고 그치? 좌측으로 하면 마이너스.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방향도 중요하지. 어디를 플러스로 잡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원에서 우리가 각도는 말이야. 이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중에서 우리는 반식의 방향으로 돌리지고 이렇게 그놈을 각을 플러스로 잡은 거야. 그럼 이쪽으로 돌면 각이 음의 각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할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 사인은 예분의 예지. 코사인은 예분의 예고 탄젠트는 예분의 예였지. 그거는 잘못된 정의라고. 원래 정의는 뭐냐면은 사인 세타는 뭐라고? 그치? OP분의 뭐가? 사인은 그치? PH의 길이가 아니고 OP분의 점 P의 뭐지? Y 좌표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겠어? 그치? R분의 Y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OP분의 X 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각일 때는 Y좌표나 X좌표 모두 양수니까 길이랑 같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치? R분의 X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말이야. 뭐라고 정의되냐면 정의는 OP의 뭐라고? 기울기로 원래가 정의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OP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하죠? 그치? 변화니까 그치? 얘는 x분의 y지. 즉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게 원래 정의였거든. 알겠어? 근데 중학교 때는 1,3면이니까 얘가 양수니까 그냥 길이로 쓴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둔각이어도 그치? 만약 여기가 120도래. 120도면 여기가 몇 도지? 60도겠죠? 그럼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죠? 이해되겠어? 만약에 길이가 2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 1이고 루트 3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120도일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120도는 얼마겠냐? 그치? 요 길이분의 y 좌표라고 했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코사인 120도는 얼마겠어, 그러면? 요 길이분의 y, x 좌표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라고. 그치? 탄젠트 120도는 어떻게?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각도가 어떤 각기든 간에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해 값을 다 알 수는 있겠죠. 이게 원래 정의였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혹시 이처럼 둔각이 나왔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아까 방향 코사인이 뭐라 그랬냐? 그치? OP분의 X 성분. 그게 코사인 알파라고. 그치? 그 다음에 OP분의 Y 성분이 코사인 베타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요놈의 길이는 얼마야? 그치? 루트 13이 되니까. 그치? 코사인 알파 값은 얼마라고? 그치? 이 길이의 성분분의 그치? 코사인 알파는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요놈이야, 요놈. 그치? 아하. 요렇게 나오겠죠. 그치? 코사인 베타는 얼마라고? 그치? 아, 다 집어치우고, 그치? 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단위 벡터. 그죠? 크기가 얼마지? 루트 13이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2, 루트 13분의 3 이렇게 써놨잖아. 단위 벡터가. 그치? 요 놈이 뭐라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벡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성분들이 뭐라는 거야? 방향 코사인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단위 벡터의 크기는 얼마지? 1이지. 만약에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가 단위 벡터네. A, B. 단위 벡터야? 그럼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합은 얼마지? 1이잖아. 아까 단위원 위에 있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의 합은 얼마겠어? 항상 1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 제곱의 합이 요놈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1이라고, 1. 이해되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수학과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있냐? 수학과? 진짜야? 조금은. 아, 그래? 너희들은 없어? 수학과? 수학과 갈 사람 없어? 아니, 왜냐면은 그게 좀 다른 게 수학과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은 선생님이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과는 별로 관심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일단은 1차 목표잖아.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잖아. 뭐 나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다. 아니면 뭐 그치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고 싶다. 전기전자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아니면 생명과학을 하고 싶다. 우선은 수학을 잘해야지.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 내가 겁나게 그치 수학의 원론적인 내용들 있죠. 예를 들면 정적분의 근본 정리를 설명은 해주겠지만 야 그거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어떻게 발상했을까? 이런 아주 근원적인 내용들 있잖아. 그런 거 해줄 필요는 없잖아. 그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은 수학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수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은 그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게.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외우면 안 됩니다. 그 공식이 그치, 나오게 된 논리적인 근거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야, 저거 사람들이 왜 저걸 궁금했을까?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진정 수학과를 가고 싶다면 말이지. 닥치고, 그지? 선생님, 대학 가서 해도 됩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대학 가서도 그지 수학사 같은 거 한번 배우면은 나름 재미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 지워도 되겠습니까? 야, 근데 어제 그 치킨 먹었을 때 프라이드는 좀 별로지 않니? 여러분 다 프라이드만 남았잖아. 우리 2월 말쯤에 한 번 더 할 텐데 말이지. 그때는 프라이드는 하지 말고 어제 그 뭐였지? 크리스피 그 치즈 그건 맛있었잖아. 그거랑 양념 요렇게 하는 걸로. 아니면 양념 대신에 간장도 괜찮지 않아? 안 좋아하는 게 어딨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평면 벡터의 연산을 해야 되나? 원래 이 단어는 이름이 뭐야? 그럼 저기 3번이었죠. 1회, 그치? 4번은 평면 벡터의 연산이라 합시다.
자, 우리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잖아. 그치? 여러분, 그게 사칙 연산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연산 두 종류 아니냐? 연산 네 종류야? 사실 두 종류야. 그죠? 왜냐면은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연수의 범위를 자연수 정도밖에 안 배우잖아. 수집합을. 그러니까 걔네는 음의 정수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생각 안 한단 말이지. 하지만 그치? 우리가 A 빼기 B, 그치? 예를 들면은 뭐 3 빼기 2는 3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죠. 요것보다는. 요건 초등생 풀이, 이건 중등생 풀이.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쓸까? 3 빼기 2랑 2 빼기 3이 같아 달라. 그냥 다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치? 3 더하기 2랑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어때? 같잖아. 그치?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더하기랑 그치? 곱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 나누기도 그치? 3 나누기 2랑 그치? 2 나누기 3은 다르지. 하지만 3 나누기 2를 3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하잖아. 그죠? 즉 2분의 1 곱하기 3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렇게 쓰면 뭐지? 교환 법칙이 자유로워진단 말이야. 사실은 사칙 연산이라고 했지만 연산은 사실 두 가지지, 두 가지. 그치? 덧셈과 곱셈만 있었던 겁니다. 내 생각이야. 물론 아직까지 표현은 그치? 사칙 연산이라고 쓰니까 여러분 네 가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더 편하잖아. 교환 법칙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그럼 벡터에서도 그런 비스무리한 사칙 연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벡터의 연산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치? 일단은 실수배. 실수배는 각각의 성분의 실수를 동일하게 곱해주는 내용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치? 두 번째는 벡터의 덧셈을 우리가 직접 작도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치?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치? 꼬리에 꼬리를 연결하는 삼각형법이 있었죠. 그 뭐 일명 꼬리 잇대기 방법이라 했지. 여러 벡터의 합을 한 번에 표현할 때는 그치? 꼬리 잇대기가 훨씬 더 편하겠잖아. 그런데 보니까 있고 벡터의 차도 있었죠. 근데 벡터의 차를 우리가 쌤이 찾아낼 때 어떻게 했냐? 역벡터를 취해서 더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벡터의 차도 사실 덧셈으로만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벡터에서는 굳이 차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차를 이야기하면 어느 하나의 벡터를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벡터의 차가 갖는 의미야. 알겠습니까? 벡터 AB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하면 그치? OB 빼기 OA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혹은 그치? 뭐 PB 빼기 PA 그죠? 혹은 XB 빼기 XA 이런 식으로 그치? 시점을 달리하면서 두 벡터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게 벡터의 차가 갖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벡터의 곱셈도 있겠고, 그죠? 나눗셈도 있겠냐? 나눗셈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도 차도 없는 거잖아. 차도 넘겨서 덧셈인 거잖아. 사칙연산처럼 말이야. 나눗셈도 불필요한 거니까 벡터에도 곱셈만 있는데 곱셈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라 그랬어. 그치? 그 종류 중에서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곱셈이 하나가 내적이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물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 그치? 근데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번 방학 때는 안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어설프게 외적을 배워서 여러분들, 그치? 쓰느니 내적으로 다 푸는 게 좋아, 일단은. 내적으로 그게 다 된 다음에 아주 익숙해진 다음에, 그치? 외적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실력 정석으로 기하와 벡터를 다룰 때 선생님이 기백의 그치? 모든 성질을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어설프게 외적 쓰면은 여러분들 망합니다. 안 쓰느니만 못해. 그리고 오히려 학교 내신 시험에서 외적을 왜 써? 외적 쓰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 선생님이 잘못 낸 거라고. 그리고 일단은 외적의 증명 자체도 우리가 내적이나 기본 벡터의 성질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외적은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적 같은 것들이 아주 익숙해졌을 때 그때 아, 외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야. 왜 우리가 선생님이 그 함수 방정식이 있었을 때 이거 편미분으로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랬지. 하지만 편미분으로 여러분들 서술형 풀이를 하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알겠어? 일단은 기본 서술형 가장 정석적인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돼. 자, 그래서 벡터의 연산은 그러면 일단은 벡터의 곱하기가 워낙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의 내적은 여기 보니까 크게 두 번째 단원으로 그치? 소단원으로 분류시켜 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간단한 벡터 연산은 그치?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그치? 실수배. 예를 들면 벡터의 연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벡터가 나와야 되겠죠. 벡터 A가 A1, A2. 벡터 B는 그치? B1, B2. 이러고 1대, 그치? 첫 번째 실수배, 그치? K 곱하기 벡터 A. 그치? 혹은 그치? L 곱하기 벡터 B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치? 아, 이거 덧셈을 설명하는 미안합니다. 그치? KA만 합시다. KA는 그치? K의 벡터 A1, A2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러면 들어가서 그치? KA1, KA2 이렇게 나타내겠다. 단 K는 뭐다? 실수여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우선은 성질만 다 써봅시다. 두 번째는 그죠?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A1, A2 더하기 B1, B2는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치? 빼기도 있겠지. 벡터 A 빼기 벡터 B는 그치? A1, A2 빼기 B1, B2가 되겠고, 그치? A1 빼기 B1, A2 빼기 B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명이 필요하겠죠. 아, 나는 여기만 오면은 저기 나오고 있지, 수증기가. 그치? 여기만 오면은 목이 되게 건조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 여러분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치? 아. 자, 물론 여러분 잘 봐봐. 벡터 A, 그래, 그치? 이렇게 벡터 A가 있고, 그치? 그놈이 A1, A2 이렇게 나왔대, 그치? 그럼 이 벡터의 실수배니까, 그치? 실수배는 그치? 평행한 건데 우리가 모든 벡터의 시점이 원점이니까 그럼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네, 그치? 그럼 이 벡터의 그치? 실수배니까 그치?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 그럼 K 벡터 A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럼 요놈의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치? 여기 수선해발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요 길이에다가 K배를 냈죠? 그럼 1대 K가 되겠지. 닮음의 성질에 의해서, 그치? 요 길이도 1대 K가 되겠고, 그치? 요 길이도 1대 K가 되겠지. 요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에 대해서. understand? 그치? 근데 요놈의 성분이 A1이니까, 그치? A1대, 요놈의 K배 했으니까, 요놈이 뭐죠? KA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요놈의 Y좌표 A2니까, 요 좌표는, 그치? KA2가 돼서, 요 벡터는, 그치? KA1, KA2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K 벡터 A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여기가 벡터 A, 그치? 요놈이 벡터 B, 그치? 요놈이 A1, A2, 그치? 요놈이 A2, B1이지, 그치? 미안합니다. B1, B2 이렇게 나왔대. 그럼 두 벡터의 합을 표현하라 라고 했으면 우리가 벡터의 원래 정의에서 평행사변형을 그려볼 수 있잖아, 그치? 얘랑, 그치? 얘를, 그치? 뭐, 요렇게, 그치?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주어진 요 파란색 벡터가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되겠죠, 그치? 그치? 근데 이 벡터의 결과는, 그치? 요 종점에서 요 벡터, 요 끝 벡터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좌표. 근데 좌표인데, 그치? 우리가 이 벡터에서, 그치?
이 끝점이 여기서 요만큼 평행이동된 건데 이렇게 평행이동되는 성분은 그치? 요 성분과 같은 거죠. 요 놈은 B1, B2라는 것은 그치? 원점에서 어떻게 간 거야? X축으로 그치? B1만큼 Y축으로 B2만큼 평행이동되는 거잖아. 그럼 요 점도 그치? X축으로 B1만큼 Y축으로 B2만큼 평행이동 되겠죠. 그치? 그럼 요 점의 좌표를 X축으로 B1만큼 Y축으로 B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요 끝점의 좌표는 얼마죠?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치? 벡터의 합이 성분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 3번은 유도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3번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요 벡터는 벡터 A 더하기 그치? 마이너스 벡터 B 실수배를 처리해서 이렇게 쓰겠고 그치? 요 놈은 A1, A2고 그치? 마이너스 벡터 B니까 그치? 마이너스 B1, B2가 되겠고 그죠? 그럼 위에 2번 성질을 이용해서 그치?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겠어? 자, 성분으로 표현하니까 벡터의 그치? 연산이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변해버리겠죠. 자,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같은 벡터는 예를 들면은 같은 벡터끼리는 더하고 빼고가 그냥 그 실수배의 더하고 빼고 차이로 바뀌잖아. 벡터 A에다가 이 벡터 A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벡터에다가 2배 되는 벡터를 더해주면 3배 벡터로 변할 거 아니야? 그치? 3벡터 A로 변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게 자, 봐봐.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그죠? 요놈은, 벡터 A는 다시 쓰면은 저 A1, A2인데, 그치? A1, E1 벡터 더하기 A2, E2 벡터잖아. 그치? 벡터 A가. 그리고 벡터 B는 B1, B2니까, 그죠? B1, E1 벡터 더하기, 그치? B2, E2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치? 여기 E1 벡터, 그치? 요 A1과 A2는 그냥 실수 값이잖아. 실수배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1 더하기 B1의 E1 벡터, 그치? A2 더하기 B2의, 그치? E2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치? E1 벡터는 고스란히 X좌표로, E2 벡터는 Y좌표로 가는 거니까, 그치?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로 이렇게 증명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과는 같다라는 거지. 오늘 6단원, 7단원은 끝나지 않겠냐? 아, 여러분 근데 그 5단원에 연습 문제 질문이 없었어? 여학생들 있었어, 없었어? 남학생들은 풀었어, 안 풀었어? 맨날 남겨. 여백입이냐? 응? 태규 남겼어? 여학생들 다 풀었어? 질문 있어, 없어? 없어? 오, 쉽지 않았을 텐데. 자, 벡터의 성분은 이 정도 다뤘습니다. 이제 예제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자, 예제 1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1,3과 3,1에 대해서 PA 더하기 PB의 값이 16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치? A가 1,3이고, 그치? B가 3,1이고, 그치? 이때 PA 더하기 PB의 크기가 16을 만족시키는 도형의 길이를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P의 자치를 구하라. 여기서 뭐야? 그치? 점 P. 그럼 P를 모르잖아. 그럼 요 놈의 좌표는 X, Y라고 할까? 그죠? 그럼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성분들을 한번 보자. 이 성분, 이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해잖아. 그치? 그럼 PA 벡터는, 그치? OA 빼기 OP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빼기 X, 3 빼기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PB 벡터는 OB 빼기 OP니까, 그죠? 3 빼기 X, 1 빼기 Y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PA 더하기 PB는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한 거, 두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치? PA 벡터 더하기, 그치? PB 벡터는 계산하면은, 그치? 4 빼기 2X, 4 빼기 2Y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근데 이 벡터가 하나의 성분으로 나왔고, 그치? 이 성분의 절대값이 16이니까 어떻게 표현하지? 절대값, 이 벡터의 크기가 16이라고. 그러면 루트에, 그치? 4-2x의 제곱, 4-2y의 제곱이 얼마라고? 16 이렇게 나온 거지. 그죠?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은 이런 걸 벗겨낼 텐데 여기서 2가 밖으로 나면 4에, 그치? x-2의 제곱과 4의, 그치? y-2의 제곱은, 그치? 16의 제곱이야. 그치? 16 곱하기 16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아하, x-2의 제곱과, 그치? y-2의 제곱은 4니까 64 이렇게 나오나? 원이었네. 그치? 아, 원이었대. 그래서 문제는 뭐였지?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치?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8인 원이야. 그치? 이렇게. 그치? 그 요 P가 여기 위를 움직이니까, 그치? 이 P의 자치의 길이를 구하래. 반지름이 8인, 그치?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얼마다? 답은 16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자, 이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숫자 바꾸기 1-1번을 풀어볼까? 자, 뭐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나왔을 텐데 이렇게도 풀었지만은 우리 이 앞에 분점 벡터 배웠잖아. 분점 벡터 개수들의 총합을 뭘로 만들어야 돼? 1. 여기 지금 개수들의 합이 얼마야 지금? 2잖아. 그럼 뭘로 나눠야 돼? 개수들의 합으로 나눠야만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로. 2. 그치?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지? 2분의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의 크기가 8이라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대충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치? A가 1,3이고, 그치? B는 3,1이야, 그치? B는 3,1, 그치? A랑 B가 있어, 그치? 그럼 요 놈은 무슨 벡터냐?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벡터잖아. A, B를 1대1로 내분하면 여기 이제 2,2가 나오겠죠, 그치? P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치? 근데 PA 벡터가, 그치? 여기가 M이라고 한다면, 그럼 요 놈은 주어진 식은, 그치? PM 벡터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8이 된다는 거죠, 8. 되겠습니까? 근데 M은 고정된 점인데 P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M으로부터 P까지의 벡터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8이지. 그럼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8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P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게 얘였잖아. 2,2로부터 거리가 8만큼 떨어진 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여기 숫자 바꾸기는 뭘로 나눠줘야 되겠어? 응? 그렇지. PA 더하기 2PB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러니까 개수가 1이랑 2니까 개수의 합인 3으로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해석할래? 그치? A, B를 몇 대면? A, B를 거꾸로 읽으라 했잖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벡터라고. 그치?
그러면 물론 성분 막 집어넣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풀면 되고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수능으로 갈 때는 이 해석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자, A가 얼마였어? 0,6, 그치? 여기 6. B는 얼마야? 9,0이야, 그치? 여기 9. 그치?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어. 얼마라고? A, B를 2대1로, 그치? A, B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놈은, 그치? 2대1로니까 여기 3등분점 중에서 여기네, 그치? 여기 좌표 얼마겠냐? 여기 2고, 여기는, 그치? 6이네, 그치? 여기 3이고 4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얼마라고? 그치? 6,2죠. 여기가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결국 PM 벡터잖아, 그치? PM 벡터의 크기가 얼마라고? 3이래. 요 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P라고, 그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자치는 얼마였어, 그치? X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그치? Y 빼기 2의 제곱은 3의 제곱 이거 아니었어? 이거 뭘 구하라는 거? P 도형의 길이니까 답은 6파이 나올 거 아니야. Understand? 이렇게 풀어야지. 자,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마음에 들어. 예제가 2개밖에 없다라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린트만 보냐? 책을 잘 안 보나 봐. 그죠? 자, 2번. 두 평면 벡터 OA, OB에 대해서 어쩌고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낸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치? 자, OA는 2,4고, 그치? OB는 마이너스 1,3인데, 그치? OP는 MOA 더하기 2N OB인데, 그치? 2M 플러스 N은 얼마라고? 1이래. 그치? 그리고 M은 양수고 N도 양수. 우리 이런 표현 어디서 배우지 않느냐? 합이 1이야? 합이 1? 합이 1인 게 되게 중요하지. 그치? 그리고 양수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합이 1이기만 하면 그냥 그 양 끝 벡터를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합이 1이면서 그 각각의 성분들이 양수면 사이 선분이 됐어. 그죠? 자, 근데 2M 플러스 N이 1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2M과 N으로 바꿔줘야지. 이거는 어떻게 2M으로 써? 그럼 여기를 얼마를 쓰면 되겠어? 2분의 5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도 N을 써. 그치? 그러면 2OB 이렇게 쓰겠죠. Understand? 그럼 요 놈과 요 놈의 합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OP는, 그치? 요 안에는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양 끝점으로 하는, 그치? 선분이 된다는 거지. 정리했었잖아. 그러면 요 2분의 5, 이제 좌표 써봅시다. 그치? 2분의 5에는 요 놈의 반이니까 1,2가 나오겠네. 그치? 1,2. 여기, 그치? 그럼 요 놈 2OB는 얼마야? 마이너스 2,6이야. 젠장, 그치? 저기 있네. 그치? 마이너스 2,6 저 위에 있나 봐. 그치? 요렇게. 그치? 그럼 여기랑 여기를 요렇게 연결하는 뭐라고? 선분이 답이 되겠죠. 끝났어. 그치? 어디? 요놈의 좌표 1,2랑, 그치? 마이너스 2,6을 연반하는 3분의 길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루트에, 그치?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답은 얼마다? 5.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 자, 옆에 숫자 바꾸기랑 이번엔 표현 바꾸기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 두 문제 풀고 우리 5분간 쉬었다가 다시 벡터의 내적을 나가도록 하겠다. 문제가 많네. 자, 이제 일어나. 자, 할 게 많단 말이야. 요거 수업 끝나고 미적 테스트야. 바로 수업 되시죠? 자, 두 번째는 벡터의 내적이 되겠다. 그러니까 벡터의 곱하기라는 뜻인데, 그치? 벡터의 곱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 첫 번째 벡터의 내적, 그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이거지, 그치? 벡터의 내적은 만약에, 그치?
이런 벡터가, 그치.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위치 벡터상에서 생각을 해볼까, 일단은. 그치. 이렇게 벡터 A가 있고, 이렇게 벡터 B가 있단 말이야. 그치. 벡터 A랑 벡터 B가 있으면. 서로 다른 두 벡터가 있으면은, 그치.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있겠지. 사이각이 요 각도 있고, 요렇게 바깥쪽 각도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각, 무조건 작은 각이야. 그럼 만약에 두 벡터가 요렇게 이루고 있어. 그치. 그럼 요 각이야, 요 각. 그치. 알겠어? 무조건 작은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은, 자, 벡터의 곱은 이렇게 점을 쪼개서 이렇게 표현한다. A 다트 B 이렇게 닷으로 읽어, 닷.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치? 벡터 A의 크기와 그치? 벡터 B의 크기에 곱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각에 있잖아. 그놈의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서 정의를 내리겠대. 이게 벡터의 내적의 정의식이야. 그치? 첫 번째, 그치? 정의식. 알겠습니까? 자, 정의식이니까 선생님 얘가 왜 이렇게 되죠? 라고 물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아니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치? 그럼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A 다트 B를 그치?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약속을 한 이유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벡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일단은 물리인데, 그치? 여러분들 물리에서 워크의 정의를 배웠잖아요. 일의 정의. 일의 정의 어떻게 배웠지? F 곱하기 S로 배우지 않았어? 그치? F도 뭐야? F가 힘이니까 벡터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 그치? S는 뭐야? 이동거리란 말이야. 그럼 이동거리면은 직선이니까 그것도 있지. 이동한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란 말이야. 그럼 두 벡터의 곱으로 표현됐잖아. 근데 워크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그치? 만약에 내가 물체를, 여기에 있는 물체를, 그치? 뭐, 10N의 힘으로, 그치? 5m 이렇게 당겼어. 그럼 우리가 한 일은 얼마냐, 그치? 워크는, 그치? F 곱하기 S니까 얼마야? 10 곱하기 5. 그래서, 그치? 50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물체를, 그치? 이 방향으로 당겼어. 그치? 그랬더니 물체가 중력 때문에 요만큼 움직였단 말이야. 그치? 그때 내가 실제로 이 물체에 일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내가 F라는 벡터의 크기만큼 힘을 썼는데 실제 물체는 요만큼 움직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 힘에, 그치? 이쪽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 중에서 수직 성분은 이 물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니까, 그치? 수평 성분 곱하기 물체 이동 속도를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이동 거리, 그치? 요놈이 세타면, 그치? 요쪽 방향에 F, 그치? 얼마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요쪽 방향의 힘의 성분. 요만큼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하면, 그치? 워크는, 그치?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렇게 계산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내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워크는 F라는 벡터랑, 그치? S라는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요놈을 정의 내릴 때 우리가 쓴 표현이 내적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일의 정의로 나타난 내용이 되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정의식이라고, 정의식. 근데 우리는 지금 얘네들을 각각 성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그치? 얘네들을 성분으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책에서 증명이 좀 나와 있지. 개떡같이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개떡같이 증명? 아니, 이거는 성분은 조금 이따 표현하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겠고, 그치? 뭐 이런 벡터가 있더래, 그치? 벡터, 그치? 뭐 벡터 AB, 그치? 벡터 AB가 이렇게 나와 있겠고, 벡터 CD가 이렇게 나와 있더래, 그치? 이때 벡터 AB와 벡터 CD의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치? 말 그대로 아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곱한 다음에, 그치?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치? 이 벡터를 평행이동시킬 수 있잖아, 그치?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그 다음에 이 각도가 계산이 되겠죠, 그치?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다시 말해서, 그치? AB의 크기 곱하기, 그치? CD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러는 각도를 이야기했는데,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봐도 돼. 그래, 여기서 봅시다, 그치? 그럼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를
자, AB 여기서 그치? CD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냐 이거지, 그치? 이게 결국 CD랑 같잖아, 그치? 여기서 AB가 이렇게 나오겠지. CD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치? 요 길이지, 그치? 여기 H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놈은 결국 AB의 길이 곱하기, 그치? AH의 길이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은 뭐냐면은 두 벡터의 단순 곱이 아니고, 그치? 한 벡터를 다른 벡터 방향으로, 그치? 이렇게 떨구는 거를 우리는 나중에 정사형이라는 용어를 배울 텐데, 그치? 정사형. 정사형 시킨 요 길이의 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두 벡터의 내적은 어떻다고?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도 되지만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먼저 곱해주면은, 그치? 요 길이가 되잖아. 즉,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도 해석할 수 있고. 선생님, 그럼 요 길이에다가 이번에는, 그죠? AB 코사인 세타를 볼 수 있잖아. 그치? AB 코사인 세타랑 CD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A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그치? 이러면 연장선 위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기분이 나쁜데, 그치? 여기 이렇게 떨궜다가 쳐보자, 그치? 여기를 뭐 2라고 쓰면은, 그치? AB에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 길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도 표현이 되겠지. 계산하면은, 그치? CD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치? C2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벡터의 내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온도는 조절 못하죠. 연락해서 더워? 추워? 지금 춥다고? 추웠어요. 아, 지금 추워 이게? 왜 난 하나도 안 춥지? 추워 지금? 여학생들 춥나? 아, 춥단 말이야? 닫으면 되지. 한기는 저쪽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좀 답답한데 말이지. 근데 처음부터 추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추운 거 아니야? 오늘 시험 본다고 마음이 추운 거 같은데. 왜 난 하나도 안 춥지? 이상하네. 기분 탓인가? 두 번째는 벡터의 내적과 성분이 되겠다. 자, 벡터의 내적과 성분인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치? 벡터 A가 A1, A2고 벡터 B가 B1, B2일 때 벡터 A 다트 벡터 B는 아까 크기로 정의됐잖아, 그치? 어떻게? 벡터 A, 벡터 B, 코사인 세타인데 그 값이 성분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나오는데, X 성분끼리의 곱과 Y 성분끼리의 곱으로 합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게 정의지, 요게 정의. 요게 정의인데 이 정의 내린 식이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어떤 책에서는 말이야, 이 벡터를 이렇게 써놓은 걸 정의라고 써놓는 책들이 간혹 있어.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알겠어? 정의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정의로 내린 요 식이 결론적으로 성분들을 대입해서 연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우선은 책에 나온 방법을 써봅시다. 지금 코사인 제2법칙을 안 배우잖아, 그치, 젠장. 코사인 제2법칙 쓰면 겁나기 쉬운데 안 배우기 때문에 무조건 2에서도 빠지긴 했는데, 물론 선생님은 가르쳐 줄 겁니다. 코사인 제2법칙을 알아서 써야 겁나게 편하단 말이야. 여학생들 코사인 제2법칙 배웠어, 안 배웠어? 아, 배웠어? 근데 지금 남학생들이 모르잖아. 코사인 제2법칙을 쓰지 말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한번 A 방법 한번 써봅시다. 젠장. 여기 벡터 A가 있고, 그치? 벡터 B가 있는데, 그치? 세타. 벡터 A가, 그치? A1, A2, 그치? 벡터 B는 B1, B2, 그치? 요놈이 점 A고 점 B라고 합시다, 그치?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대, 그치? H,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B 벡터 아니 그치? 벡터 A, 벡터 B의 내적은 그죠? OA 곱하기 O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OB 코사인 세타가 OH잖아요, 여러분. 그치? 이런 OH지, 그치? OA 곱하기 OH 이렇게 나오겠지. 나왔죠? 길이니까, 그치? 근데 OA의 성분은 어떻게 나오죠? 루트, 그치?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OH는 몰라. 그치? OH는 말이야. 이 방향이랑 같은 놈이니까 OA의 실수배가 된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OH 벡터는 그치? K 벡터 A라고 쓰겠고, 그치? KA1, KA2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럼 얘는 OH, 이거 진짜 지저분하네. 그치? OH의 크기니까 요 놈은 그죠? K제곱에 그치?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나와서 그죠? 계산하면은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썼지 내가? 그치? 결국 K에 지금처럼 예각일 때 그치? K에 뭐야? A1의 제곱 A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피타고라스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치? OB의 제곱은 그치? OH의 제곱 더하기 그치? BH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BH 벡터를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요 벡터는 아까 어떻게 했죠? K 벡터 A1, K 벡터 A2라고 썼으니까 그치? 여기서 BH 벡터는 그치? OH 빼기 O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KA1 빼기 B1, KA2 빼기 B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건 성분을 넣어보자고. 그러면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OH는 그치? KA 제곱에 그치? A1의 제곱, K 제곱에 A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BH 이놈의 제곱이니까 젠장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치? KA1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KA2 빼기 B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자, 우변만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서도 K제곱 A1의 제곱, K제곱 A2의 제곱이 나오죠. 그치? 그럼 두 배에 그치? K제곱에 그치? A1의 제곱, A2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중간항이 마이너스 2K에 그치? A1, B1 더하기 A2, B2 나오지. 그리고 맨 끝에 항이 그치? B1의 제곱, B2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이렇게 상쇄되지 이렇게. 그럼 이 값이 뭐라는 거야 이제? 0이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또 2K, K는 양수니까 2K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K로 나눴더니 K의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은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나오나? 그치? 그래서 이거 괜히 썼네. 그치? 아무튼 이렇게 썼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A1, B1 더하기 A2, B2로 이렇게 선분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죠. 저 식이. 너무 복잡한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한번 정리를 해도 그치?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근데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해야 돼. 다 됐어. 일단은 코사인 제이 법칙은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필수 요소 다 설명한 후에 시간 남았을 때 설명해 봅시다. 당장 몰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럼 세 번째가 벡터의 내적의 연산 법칙이다. 자, 이제 벡터 A가 A1, A2고 벡터 B가 B1, B2일 때 첫 번째는 벡터 A 닷 B는
벡터 B 다트 벡터 A와 같다.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법칙을 뭐라고 하냐? 자리 바꾸는 거. 교환 법칙. 그치? 두 번째는 벡터 A 다트 벡터 B 더하기 벡터 C 빼기 그치? 벡터 C도 계산해야 돼. 그치? 벡터 C는 그치? C1, C2 이렇게 나와 있다. 그치? 이렇게 되면은 그치?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치? 요거는 분배 법칙도 성립하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 실수배? K 벡터 A 다트 벡터 B는 K가 저리 가. A 다트 K 벡터 B랑도 같고 K는 밖으로 나와서 A 다트 B 이렇게도 연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치? 뭐 증명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증명 뭐 어려운 내용 아닌데 교환법칙 성립하는 것은 그치? 우리가 이제 벡터 A와 벡터 B는 그냥 정의로 봐도 되죠. 그치?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치? 여러분 자리 바꾸면 얼마야? B 벡터 A 코사인 세타니까, 그치? 벡터 B 벡터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혹은 그치? 성분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벡터 A 벡터 B는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A1과 B1을 바꿔서 B1 A1 B2 A2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치? 여러분 벡터 B 벡터 A의 연산이니까, 그치? 자, 1번이 그렇대, 그치? 자, 2번은 벡터 A의 벡터 B 더하기 벡터 C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놈은 성분이 그치? A1, A2고 요놈은 B1, B2, C1, C2니까 그치? B1 플러스 C1, B2 플러스 C2고 그치? 벡터의 내적에 의해서 그치? A1에 B1 더하기 C1 A2에 그치? B2 더하기 C2니까 그치? 전개시키면 A1, B1이 나오고 여기서 A2, B2가 나오고 그치? A1, C1이 나오고 그치? A2, C2 이렇게 나와서 그치? 요 연산은 벡터 A랑 벡터 B의 내적이고 그치? 요 연산은 벡터 A와 벡터 C의 연산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치? K 벡터 A 벡터 B를 보면은 그치? K의 A1, A2 B1, B2는 그죠? KA1, KA2에 팔 아파 죽겠네, 그치?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KA1, B1 더하기 KA2, B2니까, 그쵸? 그러면 A1에 KB1 더하기 A2에 KB2이기도 하고, 그치? 혹은 K에 A1, B1 더하기 A2, B2이기도 한데, 그치? 요 놈이 뭐지? A1, 얘가, 그치? 벡터 A와 K 벡터 B인 거고, 그치? 요 놈이 뭐죠? K에, 그치? 벡터 A와 벡터 B가 나온 거죠, 그치?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응? 근데 4번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벡터 A랑 벡터 A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똑같은 두 벡터니까 똑같은 두 벡터끼리 이루는 각이 얼마냐 태규야? 이루는 각이 얼마야? 0도지, 그치? 코사인 0도가 얼마지 우리? 1이야 1.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은 절대값 A 또 절대값 A 곱하기 코사인 0이니까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잘 봐야 돼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그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그치? 연산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는데 요 놈이 사실은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그치? 제곱이죠.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요것도 하나의 벡터고 하나의 벡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벡터 A랑 벡터 B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치? 여기 지울게.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야. 예를 들면은 그치? 벡터 A의 크기는 2고 벡터 B의 크기는 3이고 그치? 두 벡터가 이루는 그치? 코사인 세타가 그치? 60도야, 세타가 그치? 일 때 2 벡터 A 더하기 3 벡터 A 더하기 2 벡터 B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치?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풀이는. 그치? 우선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계산하면, 그치? 벡터 A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치? 요 놈의 크기는 2고, 요 놈의 크기는 3이고, 코사인 60도는 얼마다? 2분의 1이니까. 요건 3이라고. 그죠? 그럼 이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3 벡터 A와 2 벡터 B의 크기니까 양수겠죠. T라고 합시다. T. 그치? T는 양수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우리는 T의 제곱을 계산하면은, 그죠? 3 벡터 A 더하기 2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고, 크기의 제곱은, 그죠? 3 벡터 A 더하기 2 벡터 B의, 그치? 동일한 내적의, 그치?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분배 법칙 쓰면 이렇게 쓰겠죠. 3 벡터 A, 3 벡터니까 9 벡터 A의, 그치? A 다트 A는 A 제곱이니까, 그치? 9 벡터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랑 얘를 하면 6AB 그리고 또 6AB니까, 그치? 12 벡터 A랑 벡터 B의 내적이 나오겠죠. 4 벡터 B의, 그치? 또 내적이니까, 그치? 4 벡터 B의 제곱 이렇게 계산돼서, 그치? 그럼 A는 2니까 4, 9, 36이 나오겠고, 그치? 12 곱하기 A 곱하기 B는 얼마였죠? 3이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4 곱하기 벡터 B는 9니까 이거 36이네, 그치? 36 곱하기 3이 나오네, 그치? 따라서 벡터 T는 얼마다, 그치? 6루트 3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값이 크기는 얼마다? 6루트 3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연산의 결과로 굳이 5번이라고 쓸 필요 없는데, 그래 한번 써보면, 그러면 벡터, 그치?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그치? 제곱을 써버리면은, 그죠?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다시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이렇게 나오겠고, 그죠? 연산의 결과는 벡터 A의 제곱 플러스 AB니까, 그치? 여기는 절대값을 씌울 수 없죠. 같은 벡터가 아니니까, 그죠? 벡터 B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도 그렇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리고 벡터 A 더하기 벡터 B와 벡터 A 빼기 벡터 B를 내적을 하면은, 그죠? 요렇게 곱해지니까, 그치? 벡터 A의 제곱이 나오겠고, 그치?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그치? 자, 요 연산을 요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그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4번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자리 옮겨야 됩니다.